최근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재능을 살려서 강사, 작가, 저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다양하게 활동하는 분들 말이죠. 한 군데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분들입니다. 바야흐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시대라고 하죠. 엔잡러의 시대, 긱 이코노미의 시대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고 일과 취향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쓸데없는 활동이라 여겨졌던 재능도 이제는 일이 되고 새로운 소득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나가면 앞으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며 살까요?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문학이나 요리, 스포츠나 지식 공유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여러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인간의 재능이 인정받고 사용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까지도 거대 조직이 요구하는 특정한 재능을 줄기차게 쌓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소득원이었죠. 다른 재능들로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시간을 회사에 제공하는 시대가 서서히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재능은 더 다양해지고 있고 그 재능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로도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재능이 밥 먹여주는 시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재능소득자가 대접받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재능에 대한 기록들이 여기저기 플랫폼과 기관들의 산재에 있고 때로는 그 기록들을 내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음식점이 여러 배달 플랫폼에 산재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평판을 들었는지 등 내 재능을 증명하는 총체적인 데이터가 한 군데 모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의 재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높은 가격에 구매되지 못하며 투자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협업할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재한 나의 재능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모아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의 전체 스토리와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려 증명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각자의 재능이 더 나은 소득 흐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시도입니다. 바로 NFT C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재능은 이력서 프로필 몇 줄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은 작품이나 영상, 웹소설, 레시피 같은 결과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리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 투입한 시간일 수도 있고 수강이라는 과정일 수도 있고 자격증일 수도 있죠. 혹은 내가 구축하고 주도하고 있는 커뮤니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에 대한 기록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거나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자랑해도 정말 그의 재능인지 신뢰가 가지 않을 때도 많죠.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면 여러 플랫폼 혹은 여러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을 수행하고 난 뒤 정산이 이뤄지고 나면 그 데이터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내가 어떤 곳과 어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 작업에 대한 고객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혹은 내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어도 뿔뿔이 흩어져 온전히 나를 설명하는 총체적인 내러티브가 되지는 못하죠. 내가 얼마나 디자인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창작을 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도 과거 활동에 대해 대부분 결과물 몇 개와 통장 입금 내역 정도의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렵죠.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일거리를 제안받기가 어렵고 자신의 활동 내역을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은행은 재직 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같은 걸 요구할 테니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의 재능에 투자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짜 그의 이력이고 재능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도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NFT-CB는 한마디로 한 사람의 재능에 관한 모든 내러티브를 모아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개인의 재능에 신뢰, 즉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이죠. 개개인의 상세한 재능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개인들의 기축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NFT는 복제 가능한 디지털 생산물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원본인지 누구의 것인지 증명해 줍니다. 즉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제품과 대체가 불가능한 Non-Fungible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덕분에 예전에는 쉽게 복붙이되던 디지털 생산물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주게 되었죠. 디지털로 작품을 그려서 돈을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제가 되어도 내가 그린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팔 수 있고 또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NFT 기술은 주로 텐저블한 분야, 즉 손에 잡히는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술작품이나 프로필 사진이 있죠. NFT화하는 대상이 분명하고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좀 더 인텐저블한 영역,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분야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력서입니다. 2020년 레퍼런스 체크 회사 체크스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구직자들의 78%가 자신의 스킬을 과장하여 기재했으며 39%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활용해 이력서를 증명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 리크루트와 레주메라는 스타트업은 구직자가 자신의 이력서를 NFT로 발행해 플랫폼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FT화해서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이력서 내용을 몇 번이나 어떻게 수정했는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직자는 거짓말을 하기 어렵죠.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검증 작업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구인기업과 매칭을 시켜줍니다. 구인기업이 구직자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력서 NFT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이력서를 NFT화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만의 레시피를 NFT로 발행해주는 고멧 NFT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재료와 조리법, 플레이팅 방법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올리면 NFT로 발행해줍니다. 누군가 이 조리법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NFT 발행자는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의 지적 재산을 NFT화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작동하도록 한 사례죠. 그런데 NFT-CB는 이를 더 확장해서 NFT 기술을 CB, 즉 커리큘럼 비타에 적용하려는 시도입니다. CB는 이력서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정확하게는 내 인생의 경로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을 기록한 라이프 로그, 내 삶의 여정인 셈이죠. 이력서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NFT-CB는 내 인생의 여정을 담은 NF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 일한 것, 잘하는 것, 만들어왔던 것, 들어왔던 평판 등 내 재능에 대한 모든 내러티브를 블록체인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재능에 대한 히스토리를 증명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듣고 SBT라는 개념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NFT-CB와 SBT는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고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SBT, 소울바운드 토큰은 2022년 5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입니다. 소울, 즉 영혼에 귀속되는 토큰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NFT처럼 고유성을 가지지만 전송, 판매 등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전자지갑에 영구히 귀속되는 거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계정 귀속 아이템에서 유래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 SBT의 특정 지갑 소유자의 신원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신분증, 웹 3.0 방식의 이력서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블록체인 미디어 NFT 나오는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누구나 페이스북에서 하버드를 모교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SBT가 접목되면 하버드의 영혼, 즉 하버드의 전자지갑이 당신의 전자지갑에 졸업장 SBT를 부여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학력, 경력, 봉사활동 참여 이력 등 개인의 히스토리를 전자지갑에 기록해 전자지갑 자체가 소유자의 정체성을 대변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신원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NFT-CB와 SBT는 개념과 지향점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만큼 블록체인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까지 증명하려는 시도가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개인의 재능과 정체성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기록하고 증명해서 중앙화된 웹 2.0 세상, 탈중앙화된 웹 3.0 세상 양쪽 모두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입니다.
현재 NFT-CB를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회사는 하나그룹의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위해 출범한 하나시스템의 블록체인 자회사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능에 대한 기록을 한 곳에 모아 NFT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나은 커리어로 성장하고 더 나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NFT-CB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레슨을 하는 골프 강사라면 수상 이력이나 스킬, 강의 이력, 수강생들의 후기 등 모든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기록할 수 있고, 라이더나 대리 기사라면 업무 수행 시간, 거래 이력, 소득, 고객 평판 등을 기록할 수 있겠죠. 또 크리에이터라면 자신의 창작물이나 공동 창작물에 대한 기여, 창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커뮤니티 활동, 리뷰 등을 데이터화해서 NFT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증명하기 어려웠던 재능과 전문성, 경험을 블록체인 기술로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인기업도 그 기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더 좋은 일거리가 매칭되어 자신의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고, 구인기업은 필요한 재능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뿐 아니라 금융이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일거리를 받는 쪽과 주는 쪽은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계약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을 텐데요. 웹 2.0에서 하던 것처럼 시간당 얼마가 아니라 어떤 일을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 때 얼마를 보상한다는 식의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자동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 없이 계약과 정산이 더 투명해지고 간편해집니다. 또 금융회사들은 NFT-CB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개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기업커, 크리에이터들도 자신의 경력과 스킬을 활용해 대출이나 맞춤 재정 설계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재능을 자산화하면서 자신의 팬들과 보상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 레시피를 개발한 뒤 베이커리 클래스를 운영하는 A씨가 있다고 해보죠. A씨는 NFT-CB에 자신의 베이커리 자격증과 함께 오리지널 레시피, 베이커리 클래스 거래 내역, 클래스를 수강한 회원의 이력과 후기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A씨는 더 많은 수강생들을 모을 수 있겠죠. 수강생 중 누군가 A씨의 레시피를 변형해 다른 레시피를 개발하고 수익을 얻는다면 A씨의 기여도는 스마트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죠. 레시피마다 배당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도 있는데요. A씨가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누군가 A씨의 레시피를 활용한다면 투자자들의 지분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는 것입니다. 재능을 판매한 A씨와 A씨의 재능에 투자한 사람들이 함께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개인들의 재능에 대한 내러티브를 한 군데 모아 블록체인의 크레딧을 부여한 NFT-CB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자리와 금융, 투자를 매칭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긱 이코노미, 엔잡러 시대의 인프라가 되겠다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현재 직접 마켓플레이스를 론칭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거커들의 일거리 매칭 플랫폼인 요깃입니다. 기거커들은 요깃 앱에서 일거리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거커를 고용하는 회사뿐 아니라 동네 소상공인들이 제시하는 일거리도 내 위치를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일거리의 자격 조건이나 시급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고 의뢰인과 기거커가 상호평가를 통해 평점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2021년 8월 출시가 됐는데 2022년 7월 동네 미션 업데이트가 됐고 지금까지 가입자가 13만 명, 실제 일을 한 뒤 후기가 4,8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커들이 자신의 경력과 일거리 수행 경험을 축적하고 데이터로 정리하는 나의 첫 엔잡 이력서라는 NFT-CB 발행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게다가 요깃에서는 기업커와 고용주 간 정산도 이루어집니다. 정산이 중요한 것은 NFT-CB의 정확한 경력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인구직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 시작과 종료, 지급 내역이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정산과 동시에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통해 얼마를 벌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이렇게 NFT-CB를 통해 증명된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2022년 4분기부터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구인구직의 긱 이코노미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론칭한 것은 NFT-CB 구상이 실현이 되려면 충분한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요기기에 이어 최근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플랫폼도 출시했고 2022년 말에는 크리에이터와 팬을 이어주는 커뮤니티 기반 마켓플레이스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만들어갈 세상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주도의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NFT CB에 자신의 재능을 담으려는 개인들, 이들의 NFT CB를 기반으로 재능을 평가하고 찾으려는 기업과 개인들이 충분히 모여야 합니다. 더 많은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NFT CB로 발행해야 하고 이들의 재능을 사려는 큼직한 구인 기업이 더 많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하고 더 많은 개인들이 다른 사람의 재능에 투자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뜻이 맞는 기업들과 함께 NFT CB 컨소시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높여 NFT CB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NFT CB는 개인의 재능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모아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 플랫폼에 산재하고 플랫폼에 종속된 데이터들을 재능 소득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재능의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이를 자신의 기축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재능이 제대로 평가받고 다양한 소득 흐름으로 유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재능의 내러티브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도 활용이 됩니다. 마치 국경을 넘어 나의 신원을 증명해주는 여권처럼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더 풍부한 일상과 더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나의 재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내 재능에 대한 구매자와 투자자가 국경을 넘어 확장될 것이고 내 재능에 대한 내러티브 역시 더 글로벌하게 확장되는 미래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